Rich. It's the Visa card people. Rich. It's the Visa card people. Rich. It's the Visa card people. Rach. It's the Visa card people. 레이첼, 비자 카드에서 전화 왔어. 자, 지금 이제 집에 전화가 왔고, 모니카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용무가 있는 사람은 이제 레이첼이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첼에게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자, 우리말로는 뭐, 어디에서 전화 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영어식 표현은 보시면은, 그것은 비자 카드 사람들이야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표현인 거예요. 특별히 뭐 문법이 어렵다,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표현 방식의 차이인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면서 좀 체득하시고 익히시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를 건 쪽을 주어를 지금 is로 받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어디 회사에서 전화 왔어라고 하지만 여기서 영어식 표현은 비자 카드 사람들이야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조금 특이한 점은 비자 카드에서 뭐 어떤 한 사람이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표현은 people이라고 한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비자 카드라는 회사 전체에서 어떤 용모가 있어서 전화를 한 거죠.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people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Rach. It's the Visa card people. It's the Visa card people.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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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Visa card people. Oh God, ask them what they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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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소사,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 그러니까, 하느님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맙소사라든지 뭐 세상에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의역은 정말 뭐야 어떻게 이런 느낌이 이제 감탄사인 거죠. 그리고 자 보시면은 기본 형태의 어순이 패턴이 이렇게 나왔어요. ask 사람 무엇이죠. 이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다예요. 그래서 지금 ask 그 다음에 사람이 them이 그들이 나왔죠. 그리고 무엇 자리에 what 주어 동사 패턴이 들어갑니다. what 주어 동사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아니면 주어가 무엇을 동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what they want은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해석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게 물어봐가 되고 자연스러운 역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순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이 문장을 조금 반복을 해서 좀 외워두시면은 다음에 이런 단어가 바뀌고 문장이 바뀌어도 이런 어순 비슷한 어순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리스닝이 바로 캐치가 빨리 됩니다. 단어만 알면은.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입에서도 회화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자주 따라 읽고 그게 답니다. 언어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Oh God, ask them what they want. Ask them what they want. Oh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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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them what they want.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패턴은 의문문 패턴이 나왔죠. Could you tell me 패턴이죠. 나한테 뭐 얘기해 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Could you tell me what 주어 동사 패턴으로 이걸 하나의 패턴으로 외워두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주어가 무엇을 동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hat 주어 동사에서 이제 주어는 this고 동사는 이제 비동사로 is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in
reference 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뭐에 관해서라는 의미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about입니다. about. 뭐에 대해서라고 할 때 about의 격식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장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Could you tell me what this is about?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편한 사이나 친구 사이나 뭐 아니면 뭐 가족끼리 또는 친한 직장 동료끼리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고 좀 더 정중함을 갖추기 위해서 please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about 대신에 in reference to를 넣은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this is in reference to? Yes, hold on. Yes, hold on. Yes, hold on. Yes, hold on. 네, 잠시만요. hold on을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은 뭐 기다려, 멈춰, 뭐 버텨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 있거든요.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이런 미드나 영화에 이제 해석이 된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잠시만요죠. 잠시만요 라는 이런 의도로 hold on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Yes, hol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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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너의 신용카드 계좌에 이상한 활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they say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그 비자 카드 사람들이죠. 이제 상담원 혼자서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they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there's been은 there has been이죠. 이게 우리가 패턴이 there is 무엇 패턴이 있잖아요. 무엇이 있다라는 이 비동사 is 자리에 have pp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there has been 무엇 이러면은 무엇이 있어 왔다예요. 여기서는 there has been some unusual activity를 했죠. unusual은 특이하고 이상한, activity는 이제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활동이 온 거죠. 있어 왔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there is unusual activity라면 이상한 활동이 있다가 되는 거고 이상한 활동이 있어 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there has been unusual activity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레이첼이 지금 가출을 해서 모니카랑 살게 되면서 그 아빠 신용카드를 안 쓰고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가출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용카드를 안 써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here is가 아니라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there has been이 쓰인 거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이제 정황상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 문법을 썼는지에 대한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는 뭐 계좌, 장부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당신의 신용카드 계좌, 장부상에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또 전치사를 on을 썼죠. on your account.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They say there's been some unusual activity on your account. But I haven't used my card in weeks. But I haven't used my card in weeks. But I haven't used my card in weeks. But I haven't used my card in weeks.
하지만 난 몇 주 동안 내 카드 안 썼단 말이야. 자, 레이첼이 지금 이제 가출한 이후로 카드를 몇 주 동안 안 써오고 있죠. 지금까지 안 써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didn't use가 아니라 I haven't used.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FPP를 썼죠. 그리고 이제 몇 주 동안이다라고 표현하려고 지금 in weeks라고 했는데 4 weeks 해도 됩니다. 4 weeks 해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in을 써도 돼요. 이제 하나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4 weeks 몇 주 동안 4는 긍정문에서도 쓰고 부정문에서도 씁니다. 근데 in은 in weeks, 뭐 in a week 이런 식으로 전치사 in은 부정문에서만 씁니다.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ut I haven't used my card in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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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the unusu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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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상한 활동이래. 이게 이제 리첼이 가출한 이후로 이제 아빠 카드를 안 써오고 있죠. 이제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돈을 조금 신용카드를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안 쓰니까 이상하다. 평소와는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또 이제 unusual이라는 형용사를 썼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at is the unusu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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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예, 이 사람들은 그냥 네가 괜찮은지를 알고 싶은 거야. 자, look은 이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listen, look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hey want to see라고 했는데 이 see가 보다라는 기본 뜻이 있지만 이제 뭔가를 알다, 확인하다라는 의도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see if 주어 동사를 좀 패턴화 시켜서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보다, 알다, 확인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고 싶어 한다가 되는 거죠. 자, 비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I will see if the restaurant takes reservations. 그 식당이 예약을 받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본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Look, they just want to see if you're okay. Want to know if I'm okay. Want to know if I'm okay. Want to know if I'm okay. Wanna know if I'm okay. 내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 한다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they는 생략된 거고요. want to know. 앞문장이랑 똑같죠? see 대신에 know가 들어간 거예요. know는 당연히 이제 알다라는 의미니까 좀 더 직접적인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they wanna see if I'm okay 해도 되고 they wanna know if I'm okay 해도 되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anna know if I'm okay. Wanna know if I'm okay.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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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f I'm okay. Well,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Well,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Well,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Well,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자, 보자. 그 파이카 사람들이 내 돈을 다 가져갔지. 자, let's see. 이거는 이제 뭐 한번 보자, 확인해 보자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FICA guys, FICA 사람들이 되는데, FICA가 뭐냐면은 연방보험료법이라는 법이고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입니다. 앞에 대문자를 따서 FICA를 따서 그냥 FICA라고 간단히 부르고요. 이게 지금 그 미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이제 내는 일종의 그 세금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레이첼이 뭐 난생 처음으로 그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 FICA라고 그 적혀 있고 거기서 이제 돈을 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이첼이 이 FICA 사람들이 내 돈을 가져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들으면 꼭 무슨 조직이나 단체처럼 들리지만 그 단체가 아니라 법 이름입니다. FICA 연방보험료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돈을 가져갔다라는 그런 의도로 동사를 또 take를 썼죠. 그리고 내 모든 돈을 지금 all my mone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my all money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말 어순이죠. 영어 어순은 이제 all my money. 내 모든 친구들이란 뭐예요? My all friends가 아니에요. All my friends.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ell,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Well,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Well,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Well,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Well,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Well, let's see, the FICA guys took all my money.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거나 또는 승진을 하고 있어. 자, 이 everyone I know가 이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걸 지금 everyone I know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패턴이 either A or B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A든지 B든지 꼭 둘 중 하나인이란 뜻이에요. 이 의도가 다른 선택은 없다는 뜻입니다. A든 B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either A or B or C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A, B로 끝나는데 뭐 할 말이 많으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첼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레이첼의 옛날 친구들이 커피숍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잘 살고 있는 근황을 전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뭐 임신을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승진을 하는 그런 좋은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셋 중에 최소 하나씩은 다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난 뭐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either를 쓴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We can either go to the beach or stay home.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변에 가든 집에 있든 할 거야 이런 뜻인데 이 의도가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변가에 가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것들을 아셔야 이걸 여러분들이 회화할 때 떠오르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Everyone I know is either getting married or getting pregnant or getting promoted. And I'm getting coffee. And I'm getting coffee. And I'm getting coffee. And I'm getting coffee. 그리고 난 커피를 받고 있지. I'm getting coffee라는 표현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손님이 커피숍에서 뭐 웨이터나 바리스타에게 이제 커피를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레이첼이 웨이트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리스로서의 레이첼은 커피 머신으로부터 커피를 내려서 받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뭐 getting married, getting pregnant, getting promoted 이렇게 getting을 연결해서 이제 농담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getting coffee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d I'm getting coffee. I'm getting coff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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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even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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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그 커피는 날 위한 것도 아니야. 자, it's not for me 라면 그것은 날 위한 게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even의 의미는 심지어는 뭐조차도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심지어는 그 커피는 날 위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그 커피 내 커피도 아니야 이거죠. 내가 마시려고 받는 것도 아니야 이런 의도인 거죠. 이게 이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영어는 그것은 날 위한 게 아니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우리는 말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커피 내 커피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그 말은 이게 문장을 우리가 해석적으로만 봤을 때는 쉬워 보여도 우리 입에서 스피킹 할 때는 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스피킹 할 때도 이게 나오려면은 그냥 이런 문장을 많이 접하셔야 돼요. 많이 접해야 됩니다. 많이 접한다는 것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따라 읽고, 쉐도잉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d it's not even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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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것처럼 들리면 그러면 나 괜찮다고 말해도 돼. 자, 여기서 이제 it sounds like 주어 동사 패턴이 먼저 나왔죠. 여기서는 주어가 이제 that로 나왔고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뜻인데 그 it이나 that 있죠? it이나 that, it은 이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누군가의 말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말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들린다가 되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뭐처럼 들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that sounds like I'm okay 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내가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의 that's 이제 레이첼의 말인 거죠. 그리고 you can tell them I'm okay. 여기서도 이제 tell 사람 that 주어 동사 패턴이거든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말한다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that절의 that은 생략이 됐고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도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조동사 can을 항상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도로도 많이 써요. 지금 문장에서도 말해도 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So if that sounds like I'm okay, okay, then you can tell them I'm okay. Rachel has left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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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첼은 나가고 여기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현재 완료 시제죠. have pp를 썼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의 의도는 이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고 현재도 그러한 상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단순 과거 시제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자, 단순 과거 시제로 이 문장을 표현하면 뭡니까? She left the building이에요. 그녀는 건물을 떠났다는 소리죠. 이 말은 그녀가 건물을 떠나는 행위를 강조하거나 떠난 시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단순 과거 시제는 뒤에 과거 시점이 자주 붙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She left the building an hour ago. 그녀는 1시간 전에 건물을 나갔다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단순 과거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have pp를 적용했죠. 그러니까 she has left the building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건물을 나갔어요. 건물을 나간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은 나갔고 현재 건물을 떠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나가고 여기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을 표현하려고 현재 완료 have pp를 적용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이해하시고 의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Rachel has left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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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call back? Can you call back? Can you call back? Can you call back?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실래요? 자, 우리가 다시 전화해 준다라고 할 때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call back이 있고 call again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텐데 제가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call back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바빠서 못 받았거나 아니면 받긴 받았는데 바빠서 통화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callback이에요. 왔던 전화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근데 call again은 뭐냐면은 자, 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다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전에도 걸었는데 이번에도 또 거는 거예요. 그러면 call again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설사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이해하고 해도 그 순간 스피킹을 할 때는 헷갈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장을 상황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언제 callback을 쓰고 언제 call again을 쓰는지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야 될 때 좀 구분이 돼서 스피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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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s. 술 마실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말로는 건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로는 cheers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salute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원래 이제 이탈리아 말이고, 이제 의미는 건강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제 건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Cheers, cheers. Oh yes, happy birthday. Oh yes, happy birthday. Oh yes, happy birthday. Yes,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지금 이제 뭐 곡 중에서 애니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이제 생일이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Yes,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Oh yes, happy birthday. Oh yes, happy birthday. Oh yes, happy birthday. Oh yes, happy birthd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Ready? Thank you. ready 이 말이죠. 준비됐어 이 말이죠. 선물 받을 준비됐냐 이 말이죠. 그래서 thank you 고맙다라는 소리고요. 지금 이제 되게 좀 주위가 좀 시끄럽고 부산스러운 와중에 굉장히 짧은 단어들이 빨리 나왔거든요. thank you는 아마 좀 분명히 들리셨겠지만 아마 ready는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어는 쉽지만 그래도 한번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Read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여주인공 백이 친구인 애니카한테 선물을 줬고요. 마음에 드는지를 물어봅니다. 영어로는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어봤죠. 직역하면은 뭐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죠. 우리는 그냥 마음에 드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영어는 Do you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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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te it. Of course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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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싫어. 당연히 마음에 들지. 그냥 뭐 I don't like it 해도 되는데 이제 hate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건 정말로 뭔가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of course I love it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도 의외로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뭐 영작이나 이렇게 스피킹을 시켜보면은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I definitely like it 이래요. 단어 공부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이 I definitely like it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I definitely like it 이런 표현 안 씁니다. Of course I love it. 아니면 Of course I like it 하셔도 되고 Of course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황적으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hate it. Of course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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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didn't even get her something that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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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도 그녀에게 저렇게 좋은 선물 안 해줬어. 이제 문장의 의도를 봤을 때 이제 제이슨이라는 사람은 이 애니카의 남자친구겠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인 제이슨도 그렇게 좋은 선물, 뭐 비싼 선물 안 해줬는데 너 왜 그렇게 좋은 거 선물해줘?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자친구인 제이슨조차도 이걸 표현하려고 이제 중간에 부사 even을 넣었습니다. 이제 even의 위치는 다양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은 동사 앞에 나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get 앞에 붙었죠? 그래서 이제 Jason didn't even get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위치를 조금 봐두시고요. 그리고 get her something. get 사람 무엇이죠?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인데 보통은 이 사람한테 뭐 물을 가져다 준다 할 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선물 같은 거를 사준다, 뭐 먹을 거를 사준다 라고 할 때도 씁니다. 여기서는 뭐 선물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get her something은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omething 형용사 패턴이에요. something nice죠. 이게 이제 형용사한 무언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something nice면은 멋진 무언가죠. 우리가 뭐 멋진 거, 멋진 선물이라잖아요. 이거를 nice something이라고 하지 않고 something nice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nice 앞에 that이 붙었죠. 이 that은 부사거든요.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뭐 그렇게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something that nice는 그렇게 좋은 어떤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선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것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키가 되게 큰 것 같다. 키가 혹시 뭐 185 안 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18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키가 그 정도로 크진 않아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I'm not that tall 이라고 합니다. I'm not that tall. tall 앞에 that을 붙여서 이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Jason didn't even get her something that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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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my gift next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then, lady. Open my gift next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then, lady. Open my gift next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then, lady. Open my gift next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then, lady. 다음으로 내 선물 열어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싫은지도 말해줘. 자, open my gift. 내 선물 열어봐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next가 여기서는 다음으로, 다음에 라는 의미의 이제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이 아닌 거죠. 다음으로, 다음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뭐 어떤 행동을 우리가 뭐 차례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야, 내가 다음으로 할게. 이럴 때 이 next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으로 할게 하면은 이제 I'll do it next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ll do it 다음에 바로 부사의 next를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나한테 말해줘. 너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how much 주어 동사 패턴이 쓰였죠. 뭐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했으니까 너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해줘가 되는 거죠. 비슷한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뭐 저랑 별로 안 친한 심지어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저한테 내가 뭐 연봉이 얼마인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얘기해주기 싫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당신한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I'm not gonna tell you. 말하지 않겠다죠. I'm not gonna tell you.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How much I mak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I'm not gonna tell you how much I make.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가 되는 거죠. 자, 본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Open my gift next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then, lady. Open my gift next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then, lady.
Open my gift next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then, lady. Open my gift next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then, lady. Open my gift next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then, lady. Open my gift next and tell me how much you hate me then, lady. A butterfly? A butterfly? A butterfly? A butterfly. 나비. 지금 선물로 그 나비 모양의 목걸이를 사준 것 같아요. 다른 친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나비는 butterfly죠. A butterfly. A butterfly. A butterfly? A butterfly? A butterfly? A butterfly? It's my spirit animal for the year you remember. It's my spirit animal for the year you remember. It's my spirit animal for the year you remember. It's my spirit animal for the year. You remembered? 올해 나의 영혼의 동물이야. 기억하고 있었어? 자, spirit animal은 이제 해석을 하자면 영혼의 동물 또는 수호 동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정신 또는 성격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spirit animal for the year이었죠. for the year은 이제 보통 올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 영혼의 동물이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you remembered, 기억했어.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기억하고 있었어 라고 하죠. 영어는 you remembered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t's my spirit animal for the year. You remembered? It's my spirit animal for the year. You remembered? It's my spirit animal for the year you remember. It's my spirit animal for the year you remember. It's my spirit animal for the year you remember. It's my spirit animal for the year you remember. Only because you wouldn't shut up about it. Only because you wouldn't shut up about it. Only because you wouldn't shut up about it. Only cause you wouldn't shut up about it. 너가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only because 주어 동사 패턴이죠. because를 짧게 그냥 cause라고 발음을 많이 하죠. 그래서 only because 주어 동사는 단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 이유 때문이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의도를 표현하려고 because 앞에 only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가 그것에 대해서 그 영혼의 동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닥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머리에 박혀서 내가 이제 기억을 해서 그걸 산 거지. 너가 그런 얘기를 계속 안 했으면 안 샀을 거다 이런 의도인 거죠. 제가 이제 비싼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 텐데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 칩시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일이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가 싫어하는 일 왜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우리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야. 엄마가 말 안 했으면 나 안 했을 거야.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영어로. 그러면 이 패턴을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Only because my mom told me t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걸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말 안 했으면 내가 그 행동은 안 했을 거다라는 그런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Only because my mom told me to. 자, 그리고 뒤에 이제 shut up은 이제 입을 다물다, 닥치다 라는 표현이죠. 조금 이제 친구한테 거칠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동사를 지금 would를 썼는데, would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주어의 어떤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닥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를 표현하려고 이제 would를 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Only cause you wouldn't shut up about it. Only cause you wouldn't shut up about it. Only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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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ouldn't shut up about it. McQueen? Beck? How much was it? McQueen? Beck?
How much was it? McQueen? Beck? How much was it? A McQueen bag? How much was it? McQueen bag? 그거 얼마였어? 이 맥퀸은 그 이제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그 브랜드, 명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백이 이제 이 여주인공의 이름이죠. 그리고 how much was it? 그거 얼마였어? 얼마 줬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글로 봤을 때는 전혀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우리가 청취로 할 때는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왜냐면 이거를 맥퀸 백이라면은 이거를 알렉산더 맥퀸 가방으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주인공 이름이 백이란 걸 모르면 이 백을 BAG로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알렉산더 맥퀸 가방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 정보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쉽게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원어민이라도 이런 상황 정보를 모르면 이걸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McQueen bag? How much was it? A McQueen bag? How much was it? McQueen?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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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was it? It was on clearance. It was on clearance. It was on clearance. It was on clearance. 그거 재고 정리 세일 하더라고. 자, 어떤 물건이 재고 정리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it is on clearance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고 정리 세일, 그러니까 안 팔린 물건들 싸게 판매하는 세일이죠. 그걸 이제 정확한 표현은 clearance sale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물건이 재고 정리 세일하고 있어라고 할 때는 이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 더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자, 나는 이 자켓을 재고 정리 세일에서 샀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나는 이 자켓을 샀어가 먼저 나와야 되죠. 영어는. 그래서 이제 I bought this jacket. 그 다음에 그대로 on clearance를 붙이면 됩니다. So I bought this jacket on clearance. I bought this jacket on clearan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And this jacket was on clearance.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고요. 자, 본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on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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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do this. 넌 항상 이러더라. 넌 항상 이러더라.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do this. 넌 항상 이러더라. You always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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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ke like a big gesture that you can't afford. You make like a big gesture that you can't afford. You make like a big gesture that you can't afford. You make like a big gesture that you can't afford. 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의를 표현하더라. 자, make a gesture가 나왔죠. make a gesture. 말 그대로 제스처를 만들다라는 것은 어떤 손짓, 몸짓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그런 원초적인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이 의도는 보통은 어떤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표현은 성의 표현입니다. 보통은 어떤 성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make a gesture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는 make a big gesture 했으니까 뭔가 큰 성의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자, 어떤 제스처입니까? That you can't afford.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의 표현을 하더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afford라는 단어는 동사고요. 이제 감당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보통 어떤 물건을 살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예문이 이런 거예요. 나는 뭐 그거를 살 금전적인 여유가 안 돼. 나 지금 그 물건 비싸서 못 사. 이럴 때 I can't afford it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뭐 외제차 벤츠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지금 벤츠 살 여유가 안 돼. 나 벤츠 못 사.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I can't afford a Mercedes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뭐 우리는 벤츠라고 하지만 영어식 표현은 이 메르세데스를 쓰셔야 됩니다. 영어식 발음은 Mercedes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I can't afford a Mercede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본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You make like a big gesture that you can't afford. You make like a big gesture that you can't afford. You make like a big gesture that you can't afford. You make like a big gesture that you can't afford. You make like a big gesture that you can't afford. You make like a big gesture that you can't afford. Because this... Sorry, you're too nice. Because this... Sorry, you're too nice. Because this... Sorry, you're too nice. Because I'm sorry, you're too nice. 왜냐면 미안한데 넌 너무 착해. because 주어 동사 패턴이죠.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제 because you're too nice인데 이제 because 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말이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I'm sorry를 넣은 거예요. because I'm sorry 한 다음에 이제 본론이 you're too nice가 나온 거죠. 넌 너무 착하다. You're too nice. nice는 원래 뭐 멋지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지만 이게 사람한테 쓸 때는 누군가가 nice하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그 사람이 친절하고 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nice를 많이 씁니다. 착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친절하다는 느낌이 강해요. nice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ecause I'm sorry, you're too nice. Because I'm sorry, you're too nice. Becaus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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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you're too nice. It's no big deal. I had a gift card. It's no big deal. I had a gift card. It's no big deal. I had a gift card. It's no big deal. I had a gift card. 별거 아니야. 나 기프트 카드가 있었거든. It's no big deal. 별일 아니다.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의도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it's no big deal이라고도 하고 it's not a big deal이라고도 합니다. 뜻은 같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It's no big deal. I had a gift card. It's no big deal. I had a gift card. It's no big deal. I had a gift card. It's no big deal. I had a gift card. It's no big deal. I had a gift card. It's no big deal. I had a gift card. How broke are you? How broke are you? How broke are you? How broke are you? 너 얼마나 돈이 궁한 거야? broke는 이제 파산한이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우리 뭐 거지인 상태 이거죠. 꼭 집이 없는 거지가 아니더라도 돈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 패턴은 이제 how 형용사, 비동사, 주어 패턴이죠. 주어는 얼마나 동사하는 거야 이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how broke are you? broke만 이제 다른 형용사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아는 우리가 익히 잘하는 문장이 이런 거잖아요. 뭐 너 키가 몇이야? how tall are you? 뭐 그녀는 나이가 몇 살이야? How old is sh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옛날 팝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팝송 제목이 우리말로는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요? 라는 이제 팝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뭐라고 할까요? How deep is your love?
뭐 이 노래 아는 사람은 이제 또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노래들이랑 이렇게 뭐 섞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ow broke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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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I'd do anything for you. You know I'd do anything for you. You know I'd do anything for you. You know, I'd do anything for you. 내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란 거 알지? 보시면 이제 I'd가 나왔죠? I apostrophe D. 이거는 이제 I would의 이제 줄임말이죠. 조동사 would는 뭐예요? 뭔가 어떤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 뭐든지 할 거야. 이럴 때는 그냥 I will do anything for you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잖아요.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나는 널 위해서 뭐든지 하겠어. 이런 의지와 의도를 표현하려고 I would, 조동사 would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적으로도 이제 뭐 I would라고 발음하셔도 되는데 이제 원어민들은 또 이제 이거를 짧게 발음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I apostrophe D는 좀 발음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 So you know I'd do anything for you. I'd do anything for you. 아니면 그냥 I would do 이렇게 발음하셔도 괜찮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I'd do anything for you. You know I would do anything for you. You know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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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anything for you. You look like an Indian Kardash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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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카다시안 인도 버전 같아. 그 카다시안은 그 미국의 유명 여자 방송인이죠. 인디안 카다시안 이 말은 이제 우리 데비 여주인공이거든요. 우리 여주인공 데비는 인도 사람이에요. 네, 인도인인데 그 유명한 방송인처럼 뭐 예쁘다라는 그런 칭찬인 거죠. 그래서 이제 you look like 이렇게 했잖아요. look like 무엇이에요? 무엇처럼 보이다, 뭐 무엇과 닮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유명 그 연예인을 넣어도 되고, 예를 들자면은 야, 너 유재석 닮았어. 그러면 you look like 유재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가족을 넣어서 야, 너 네 아버지 꼭 닮았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you look like your dad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You look like an Indian Kardash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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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Fab, but I thought we're dressing hot today. Thanks, Fab, but I thought we're dressing hot today. Thanks, Fab, but I thought we're dressing hot today. Thanks, Fab, but I thought we were dressing hot today. 고마워, 파비올라. 근데 우리 오늘 옷 이쁘게 입기로 했잖아. Fab은 이제 파비올라를 이제 좀 짧게 호칭한 거고요. I thought, 생각했다죠. 그 다음에 we were dressing. dress는 이제 여기서 그 옷이라는 명사로 쓴 게 아니라 옷을 입다라는 동사로 썼죠. 그리고 hot은 뭐 뜨거운, 더운 이런 의미의 이제 형용사로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부사로 썼어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핫하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핫하게라는 거는 이쁘게, 멋지게라는 의미인 거죠. 부사입니다. 그래서 dress hot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dress well입니다. dress hot, dress well.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 설명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많이 하지만, 자, 보시면 we were dressing hot이 이게 과거 진행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옷을 예쁘게
입고 있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옷을 이쁘게 입을 거야 라는 표현을 지금 이제 앞에 I thought, think의 시제가 과거로 났기 때문에 이게 we are에서 were로 바뀐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나 오늘 옷 이쁘게 입을 거야. 나 오늘 옷 멋지게 입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I am dressing hot today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오늘이 아직 시작 안 됐잖아요. today는 이제 오늘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I'm dressing hot이 옷을 이쁘게 입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 오늘 옷 이쁘게 입을 거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 문장도 I thought을 빼면은 we are dressing hot today. 우리는 오늘 옷을 이쁘게 입을 거야가 되는데 앞에 지금 I thought이 나오면서 시제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 thought we were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해석은 우리가 오늘 옷을 이쁘게 입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오늘 옷 이쁘게 입기로 했잖아 이런 의도의 문장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문장. 다시 좀 여러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좀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anks Fab, but I thought we were dressing hot today. Thanks Fab, but I thought we were dressing hot today. Thanks, Fab, but I thought we're dressing hot today. Thanks, Fab, but I thought we're dressing hot today. Thanks, Fab, but I thought we're dressing hot today. Thanks, Fab, but I thought we're dressing hot today. This is my boy's medium polo instead of my usual large. This is my boy's medium polo instead of my usual large. This is my boy's medium polo instead of my usual large. This is my boy's medium polo instead of my usual large. 이거 평소에 입는 라지 사이즈 대신에 미디엄 사이즈 폴로 셔츠 입은 거야. 보시면은 이제 This is my boy's medium polo. 미디엄 사이즈 폴로 셔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boys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입는 이제 남자 옷인 거죠. 그리고 instead of 무엇은 무엇 대신에 란 뜻이죠. 그리고 my usual large, 내가 평소에 입는 라지 사이즈란 뜻이에요. 이제 파비올라 말은 이거예요. 평소에는 좀 라지 사이즈의 큰 헐렁한 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좀 몸에 붙는 미디엄 사이즈 옷을 셔츠를 입었다. 그러니까 오늘 나름 차려입은 거야. 뭐 이런 의도의 문장인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is is my boy's medium polo instead of my usual large. This is my boy's medium polo instead of my usual large. This is my boy's medium polo instead of my usual large. This is my boy's medium polo instead of my usual large. This is my boy's medium polo instead of my usual large. This is my boy's medium polo instead of my usual large. I know I did a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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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옷 잘 입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do a good job이 이제 뭐 어떤 일을 잘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I know, 나는 안다. I did a good job.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란 걸 알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 그 잘한 일이 옷 입는 걸 잘했다 그 말이에요. 이 친구 3명이서 원래 오늘은 옷 좀 멋지게 한번 차려입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그거 잘한 것 같다. 결국 이제 나 옷 잘 입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표현 자체가 사실 어려운 표현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감각을 좀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시면서 또 각 문장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know I did a good job. I know I did a good job.
I know I did a good job. I know I did a good job. I know I did a good job. I know I did a good job. Get a load of sexy flapper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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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섹시한 신여성을 주목하라고. 자, 보시면 이제 일단은 load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원래 뜻은 짐 또는 화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a load of 무엇은 무엇의 한 무리, 한 짐. 보통은 많은 무엇으로 쓰입니다. A load of 무엇은 많은 무엇. 근데 앞에 get이 붙잖아요. get a load of 무엇이라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get a load of 무엇은 무엇을 주목해라. 무엇을 관심 있게 보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령문 형태로 보통 쓰여요. 그래서 get a load of 한 다음에 sexy flapper girl 했죠. flapper는 1920년대의 신여성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sexy flapper girl은 그냥 1920년대의 섹시한 신여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문장이 이 섹시한 신여성을 주목해 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Get a load of sexy flapper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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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randmother died in this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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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가 이 드레스 입고 돌아가셨잖아. 자, 보시면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My grandmother died 한 다음에 in this dress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이 드레스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우리말로는. 우리는 이 드레스 입고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익숙해지려면은 자, 이 표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in 옷. 그러니까 전치사 in 뒤에 옷을 넣으면은 이 옷을 입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이제 검은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표현을 I am wearing a black polo shirt 이렇게도 해도 되고요. I am in a black polo shirt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wear는 아는데 이제 전치사 in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또 잘 모르고 알아도 우리 교수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좀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y grandmother died in this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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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just stick to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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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원래 계획대로 계속하자. 보시면 이제 stick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stick은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stick to 무엇이라면은 무엇에 달라붙는 겁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무엇을 계속하다 또는 무엇을 고수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tick to the plan 했으니까 그 계획에 달라붙자, 그 계획을 계속하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보통 이거를 말을 좀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하자 이러잖아요. 원래 계획은 stick to the original plan. original을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Okay, let's just stick to the plan. Let's just stick to the pla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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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just stick to the plan. What's our goal for today? To make conversation. What's our goal for today? To make conversation. What's our goal for today? To make conversation. What's our goal for today? To make conversation.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뭐야? 대화하는 것. 자, 보시면은 what's our goal? 우리 목표가 뭐냐? 오늘의 for today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make conversation은 대화를 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또 to 동사 패턴이죠. 우리가 이거 문법적으로 투부정사라고 표현하는데,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명사적 의미죠. 이 명사적 의미란 건 뭐냐면은 이 to 동사가 동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동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본문 문장도 to make conversation 했으니까 대화하는 것이 되는 거죠.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말로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꿈이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스피킹한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라면은 to travel the world. 이게 주어인 거죠. 세계를 여행하는 것, to travel the world. 그게 나의 가장 큰 꿈이다. is my biggest drea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To travel the world is my biggest drea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hat's our goal for today? To mak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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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we're talking to the boys. Right, we're talking to the boys. Right, we're talking to the boys. Right. We're talking to the boys. 맞아. 우린 남자애들이랑 얘기할 거야. 얘네들이 지금 이제 올해 목표가 이제 남자친구 사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또 we are talking to the boys. 진행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우리는 남자애들하고 얘기하고 있어가 아니죠. 남자애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면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게 미래예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남자애들이랑 얘기할 거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거는 상황상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표현할 때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Right. We're talking to the boys. Right. We're talking to the boy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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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talking to the boys.